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4월 완연한 봄에 접어들면서 바깥 활동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운동을 하거나 바깥 활동을 하고 나신 뒤에 통증이 나타났다면 이게 근육통인지 관절통인지 반드시 구분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라면요, 휴식만으로도 대부분 호전이 되지만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관절통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반드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 치료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혹시 지금 방송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 계시다면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동안만이라도 척추에 좋은 자세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척추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내 자세가 저런데 하고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세가 이상하다면요,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쪽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자세가 문제가 있으면 분명 척추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통증을 유발해서 자세를 바꿔주는 그런 병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협착증의 경우는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보시는 왼쪽에 있는 두 화면이 정상적인 신경 통로를 보여주는 MRI가 되겠고요. 오른쪽의 두 화면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신경 통로가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허리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 걸을 때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디스크가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디스크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지금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해서 견디기 힘든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 협착증, 디스크에 따라서 통증 부위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어디에 통증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 척추 이상 부위도 알 수 있는 걸까요? 네, 허리 통증과 아울러서 혹시 허벅지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네. 허리 중에서도 4번, 5번 사이에 문제가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허리 통증이 없이 다리만 아플 때에도 척추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리가 통증이 올 때 다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척추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허리가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이 병원을 찾게 됐을 때 내 그 정도에 따라, 질환의 정도에 따라 받는 치료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통증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병원을 빨리 내원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존적인 치료인 이 1단계 치료는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네. 이 1단계만으로도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을 때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신경성형술이나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단계 치료로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인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방법들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과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유압술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치료 단계 중 2단계 치료에 해당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증식주사 치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주사 치료가 많기 때문에 증식주사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고 또 얼마나 주사를 자주 맞아야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고 불안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유발되고 만성화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 염증이 일어나고 내 몸 스스로가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을 보다 탄탄하게 강화를 시켜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4주,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사 치료가 부담이 좀 적은 치료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받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습니다.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네, 수술을 받지 않고 내 통증을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1단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될 때 그리고 신경 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그 부작용이 걱정이 되어서 신경 차단술을 꺼려하는 경우에도 증식주사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잘 지내시다가 혹시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에도 이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런 통증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을 좀 받고 싶지 않은 분도 또 수술을 받은 뒤에 통증이 재발한 분도 증식주사 치료에 해당한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식주사의 주요 특징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부작용이 이제 비교적 적고요. 그리고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령이나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얼마나 이 치료를 받고 좋아졌는데 이 부분일 것 같아서 저희가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60대 후반의 아버님이신데 목의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이제 60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오른쪽 팔과 다리가 저려서 힘들어하셨는데 경추 5번, 6번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1단계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수술을 받기는 꺼려지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증식주사 치료를 받게 되신 분입니다. 치료가 거듭이 되면서 증상이 차츰차츰 좋아져서요. 6회 치료를 끝난 이후에 네. 처음에 있던 증상들이 거의 대부분 없는 상태로 유쾌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 통증은 좀 오래 묵은 통증인데 이것도 증식주사 치료만으로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70대 아버님의 사례인데요. 통증을 15년이나 묵히셨대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래오래 이제 묵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70세 남자 환자분이고 15년 전부터 이제 아프셨던 분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허리 4번,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그 부위에 협착증이 생겨서 허리도 아프고 양쪽 엉덩이 다리도 아파서 힘들어하셨던 분인데요. 1단계 치료를 거듭거듭 했지만 이제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수술을 계속 권유받고 있는데 수술은 받기는 힘들겠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하면서 증상이 차츰차츰 좋아졌고요. 현재는 처음 증상의 한 90% 정도는 해결이 되었고 약 10% 정도의 불편감만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사례도 살펴볼 텐데요. 다음은 60대 후반의 어머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를 좀 받고 계셨는데 호전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다음 단계 치료를 받으신 거죠? 네, 이분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된 통증인데요. 자료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리 4번, 5번 사이에 척추 전방전이증과 함께 협착이 있던 분입니다. 1단계 보존전기 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수술을 하기는 이제 꺼려지는 거죠. 증상이 1년밖에 안 되어서. 이럴 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하실 네. 텐데요. 이럴 때 증식주사 치료가 이제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 역시 치료를 거듭 받으시면서 증상이 차츰 좋아져서요. 지금은 치료 전에 그런 통증이 한 80~90% 이상 좋아져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로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나도 이 사례들처럼 증식주사 치료만으로도 좋아질까 고민이 되신다면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